100대도 넘는 수많은 전투기들과 수송기, 급유기 등 다양한 항공기들이 하늘에 날아다닙니다. 지금 이 도로에서 100이량 높은 오토바이나 자동차만 지나가도 큰 소리에 우리는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데요. 그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전투기들이 굉음을 내며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한두 대가 아니라 130여 대가 전개된다고 합니다. 그 위압감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것입니다. 전투기들이 겨냥하는 것은 주요 시설과 벙커들입니다. 그리고 적의 지도부가 있는 곳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130여 대의 전투기에서 폭탄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 지역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폭파되고 불타 사라지고 황폐화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상황,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의한 잔혹한 학살이 진행되고 있는 중동 전쟁일까요?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일까요? 모두 아닙니다. 막강한 공군력이 집중되어 전개되고 있는 곳은 바로 한반도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상공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다면 많은 분들이 전쟁 지역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반도에서는 전쟁 상황을 방불케 하는 전력이 집결한 가운데 군사훈련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비질런트 디펜스. 한미공군은 지난 30일부터 한미 항공전략자산 130여 대를 동원한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이름부터 기만적인 디펜스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미가 설정한 합동 유격 지점 700개를 중심으로 타격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 타격 지점으로는요, 주요 미사일 기지와 군 지휘부 시설,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그리고 잠수함 전력에 주둔하는 조선소 등이며 북지도부의 집무실도 포함됩니다. 적의 공격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북을 적으로 상정하고 주요 요격 지점을 타격하는 훈련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스텔스 전투기는 상대 레이더에 발견되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침투해서 타격하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선제 공격의 성격이 명확한 것이죠. 막강한 공중 전력의 700여 곳이나 되는 지점을 타격하는 훈련을 벌이는 이 위협적인 이번 훈련의 또 다른 특징은요, 24시간 쉴 틈 없이 훈련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훈련 통제 단장은 실전과 같은 강도 높은 훈련과 최상의 결전 태세를 확립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호전적이고 도발적인 훈련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캐캐묵은 이념 논쟁에 갇힌 채 방공의 기치를 다시 꺼내들고 와서는 같은 동포를 적이라 칭하며 온갖 화력을 집중해서 겨누고 있습니다. 온갖 공격 무기를 집중시켜 상대의 700개 넘는 표적을 상정하고 선제 타격하는 훈련을 벌이면서 훈련 이름은 또 방어라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방어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를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 상대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 훈련이라며 상대를 공격하는 훈련, 상대의 반발을 부추기는 도발 행위 외에 다름 아닙니다. 이번 훈련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대규모 육해공군 합동훈련인 호국훈련을 실시했죠. 훈련에는 서해 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뜩이나 마찰이 빈번한 서해상에서 대규모 합동훈련은 필연적으로 긴장을 격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한미연합 대잠전훈련 사일런트 샤크,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H가 동원된 한미일 합동공중훈련 등 최근 한반도 전역에서 육해공 할 것 없이 군사훈련을 벌이며 긴장을 격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한반도에 집결하는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무기들과 실전과 같은 훈련들, 이것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힘에 의한 평화를 실현시켜 줄까요? 팔레스타인과는 비교도 안 되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이스라엘이 공격당한 건 군사력을 기반으로 상대를 적대하고 억압해왔기 때문입니다. 또 함께 공존하기로 했던 합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만 떠들어대는 윤석열 대통령은 똑똑히 봐야 합니다. 외세의 군사력까지 동원해서 훈련을 벌이면서 평화에 더 가까워졌습니까? 상대를 적대하는 한 평화는 먼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대화로 평화를 지속해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함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대화와 합의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기존의 평화의 기반이 되었던 합의도 부정하고 파기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평화에 대한 합의를 파기하고 군사력을 집결시키고 전쟁 연습을 벌이며 상대를 자극하고 반발을 부추기는데 정말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전쟁의 가장 큰 피해는 결국 국민들 몫입니다. 전쟁에 이기건 지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한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희생,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애초에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평화로운 삶을 원합니다. 전쟁으로 가는 윤석열 정부의 행보 이제 우리가 막아 나섭시다. 윤석열 정부 심판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갑시다. 고맙습니다.